네, 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이 4,390억가량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1,100억가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49억, 개인이 456억을 순매수하였고 외국인이 720억가량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미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중에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였죠. 현대차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 2조 9,798억 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최대. 판매 감소에도 고수익차를 판매해서 확대했다. 그래서 우호적 환율 효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좀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현대차가 장중에 그래서 주가가 2% 이상 상승을 하였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실적 발표 당시에. 그런데 대부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미 선반영돼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금일 실적 발표 당시에는 이제 모두 상승폭을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관련 부품주 현대공업 이제 기업 개요를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내장재 제조를 사목적으로 설립. 그래서 최종 수요체는 현대차, 기아다. 그래서 현대공업이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장중에 실적 발표와 함께 8천 거의 한 3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모회사가 크게 상승을 하면 자회사, 시가총액이 좀 더 적은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기사를 이제 먼저 살펴보면 어젯밤 기사입니다. 8살 초등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에선 집단 감염이 되었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시 초등학교 3학년인 A양은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8살이 만 나이라고 보여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네요. 확진 당일날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였고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그리고 오후 8시경 결국 숨을 거뒀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A양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리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전주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관련주도 이렇게 학생들이 집단 감염을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재택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 오늘 관련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가임디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초반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교육 관련주들을 같이 끌어올린 대장주였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메가스터디 계열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종합교육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가스터디가 뭐 회사인데 메가스터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골을 달고 내려온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장초반에 쭉 올랐다가 0.43%로 마감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하였고, 메가스터디 교육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도 3% 가까이 올라 주었는데 사실상 좀 미흡한 편이죠. 시가총액은 9,800억인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대장으로 지금 가장 큰 본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육주들 YBM넷도 오늘 좀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상승을 해 주었고요.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들, 인성정보 같은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오늘 장초반 시세를 주었었는데 대부분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그동안 많이 써먹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나머지 2등주, 3등주, 후발주들은 조금 시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특징주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뭐죠?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일동제약 뉴스 관련 도순 일본 코로나 치료제 사용 승인 보류 소식에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갔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 일동제약 볼게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 초반에 약 1분가량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1분가량 시장가로 바로 아침에 걸어두신 분들은 체결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한가에 절대 팔기 싫다고 하신 분들은 사실상 오늘 매도 기회가 약 2분간 있었는데 이때 팔지를 못하신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시 2분부터 9시 3분 정도까지 하한가가 풀렸었는데 그때가 가장 마지막 탈출 기회였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시장가로 시장가에 장초반 걸어두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동안 이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도 그 이상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았나 뉴스를 확인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하한가가 풀릴 걸 기대하고 여기서 매수 주문을 대량으로 때려받으신 분들도 바로 하한가 때문에 탈출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하한가로 막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한가가 풀리면서 큰 상승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재가 분명히 있고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가지고 있기에는 충분히 리스크가 큰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내일도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종가에서 일단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셨어야지 맞고 내일도 장 초반에 일단은 주문을 걸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뭐 하한가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 위에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매도 주문을 걸어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일동제약과 일동제약홀딩스 또 같이 점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동홀딩스는 아예 한가가 풀리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잔량이 지금 뭐 한 140만 주, 130만 주가량 쌓이면서 약 500억가량 지금 매수를 해야 이 하한가가 풀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를 뚫고 올라오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로나 치료제 사용 승인이 보류됐다. 그래서 첫 심의에서도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임상 이상만으로 약효를 종합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 중요해질 전망이다. 자, 이렇다고 하고요, 내용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오후에 또 기사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중간에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중간에 오늘 2시 이후에 여기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희망적인 기사라고 보여졌는지 매수 주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사가 하한가에서 나온다고 해서 하한가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급 승인 경험이 있는 한국이 옮기는 판단 가능. 일동제약이 일본보다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을 검토한다. 최성구 사장과 일문일다. 조코바 긴급 사용 승인 왜 보류됐나? 조코바 안정성이나 바이러스 감소 효과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 하지만 회의에서 긴급 승인의 시급성에 이견이 제기돼 조만간 정리된 조코바의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하기로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효과는 입증이 됐다는 걸 일단은 이 사장님의 어떤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확실한 의견으로 지금 긴급 사용이 보류됐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내용은 살펴보면
글로벌 임상 3상 투여가 8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9월 초 임상 데이터가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9월 중에는 톱라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 빠르야 9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회사의 입장이죠. 제가 봤을 때는 9월은 너무 이제 이른 시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임상 3상 투여 완료가 8월 초에 마무리된다면 적어도 한 10월 정도의 데이터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빨라도요. 그래서 조금 너무 조급하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를 하는 이유. 자, 현재 코로나19 제휴원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치료보다 저렴한 조코바가 한국에서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기 있는 판단 우리나라에서 먼저 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일동제약인데 이렇게 점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총액 현재 1조 원으로 지금 오늘 한 3천억 이상 없어졌는데 내일도 거의 충분히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하락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유자분들은 조금 매도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나눠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저 임상 3상의 결과값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없다면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제 발표가 나기 전에 좀 비중을 당연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바이오니아도 오늘 급락을 하였습니다. 바이오니아 한번 볼게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16%가 급락을 하였죠. 이렇게 여기서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딱 올려주고 바로 매도 주문이 강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때 특징적으로 어떤 기사가 나냐? 코로나 치료제 관련 바이오니아, 코스메르나 국내에서 못 본다. 자, 이거는 지금 제목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서 얘기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화장품이 아닌 치료제로 개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해 코스메르나의 국내 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마디로 지금 출시가 지금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식품의약품안정처는 평가 결과 공식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과 임상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바이오니아의 기대감이 꺾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고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올라가는 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니아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손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물량을 받던 사람들이 또 손절이 계속해서 내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세가 나오면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풍제약 주가가 내림세 무슨 일이라고 나왔는데, 신풍제약이 코로나 더블 양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예전만큼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는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풍제약 그동안 큰 시세를 한번 줬었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전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 뭐 5,000원에서 20만원까지 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올라오긴 했어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어떤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과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이전에 이미 처음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때랑은 조금 기대감이 좀 다르다. 이미 크게 써먹은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바로바로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반등 시에 비중을 나눠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BM 오늘 좀 2차전지 업종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 지속적인 어떤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은 요번에 오늘 제약바이오 약세로 같이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 LG화학이 오늘 좀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왜냐? LG화학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LG화학 자 바이오 원료 적용 패널 아세톤 본격 수출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LG화학이 이번에 수출하는 물량은 페놀 4,000통, 아세톤 1,200톤 등 총 5,200톤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수출된 인증 제품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오늘 LG화학이 조금 강하게 시세를 주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이슈와 함께 지속적으로 내려왔었죠. LG화학이. 하지만 LG화학은 2차전지 업종 그 사업이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긴 하였으나 나머지 화학 사업이나 어떤 뭐 첨단 소재 사업 등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매겨볼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꽤나 안정적인 실적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21평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시고 향후 추세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추세를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자금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습니다. 자금 흐름이 뭐 전반적으로 뭐 0.6% 5%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뭐 ST바이오센스처럼 이제 뭐 6% 가까이 하락을 한 종목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들도 꽤 됐으나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1% 미만대의 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증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기존 보유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이 조금 중간중간 조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위로 조금 열려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어떤 안정화 그리고 실적 호조 이런 좀 좋은 소식들과 함께 좀 좋은 흐름 기대하면서 보유 종목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